제곱미터의 여수 웅천 택지 개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구 3만의 신도심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는 예술촌이 시작 단계부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운영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데다 안정적인 운영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광양항을 방문해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여수 웅천 요트마리나 개장식에서는 해양 레저 산업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이 목포에서 태어난 지 100년을 맞았습니다. 슬픔 속의 희망을 노래한 목포의 눈물, 그 가락에 담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웅천지구 택지 개발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80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인구 3만의 새로운 도심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옛 여수시와 여천시 경계에 자리한 여수 웅천지구. 택지 개발 면적만 280여만 제곱미터로 지난 2004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인 이달 중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이 넓어 3단계로 나눠 시행한 택지 개발 사업비만 모두 6,200여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웅천지구의 전면에는 바닷물과 접하는 친수 공간이 조성됐고 사업지구 중앙에 웅천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택지 면적의 30% 이상이 공원 녹지로 대체되고 기존의 신도심과 같은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안점을 뒀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친수 공간과 그다음에 웅천선을 중심으로 하는 웅천공원 등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공원 용지가 다른 택지 개발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0년 완공한 1단계 지역은 공동주택과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 용지 분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2, 3단계 지역도 공공용지와 상업용지, 일반용지로 나눠 고층 아파트와 호텔과 종합병원, 각종 관광 휴양시설 등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웅천지구와 배변에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거점형 마리나 단지가 조성되면 바다와 주거공간, 공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약 6천 세대의 2만 명 정도가 지금 유입되어서 여수시 인구가 30만이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수 지역에서 여서 문수지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웅천 택지개발지구. 인구 30만 명 회복을 견인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동양의 시드니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양의 시립예술인 창작 공간이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 운영자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광양 사라실 예술촌입니다. 시 예산만 7억 원 등 22억 원이 투입돼 전시 창작 공간이 들어선 지 6개월째지만 아직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단 2개 단체만 지원한 가운데 열린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이 보류된 상황. 이달 중순 재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큰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두 군데만 1차 제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완 결과 들어오면 다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추가 다른 단체가 없습니다. 시 당국이 뒤늦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 예술인들이 초기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인데도 광양시는 지원 불가 의지를 명백히 했고 지원 자격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로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에 적절한 운영자군을 물색해 시설 과정에서부터 협력 체계를 갖췄어야 보다 창의적이고 유용한 공간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촌장 또 작가들 이런 분들을 함께 준비해서 그분들이 함께 만든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가지고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돼 시립 형태 첫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자리한 사라실 예술촌. 재정적인 자생력과 장기적인 활성화는 고사하고 당장 적절한 운영자를 찾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광양과 여수 지역 정책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광양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양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 환적 허브화, 제3투기장 산업공간 조성, 묘도 재개발 등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여수 웅천 요트마리나 개장식에 참석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시너지를 살려 여수가 해양 레저 체험의 명소로 자리 잡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수용인원 300명 규모의 학생 기숙사를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달 특수목적법인 미래행복주식회사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체 면적 5,5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생활관을 신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8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20%는 순천대가 부담하며 오는 7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의 쓰임새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자유자재로 날면서 촬영하는 드론을 활용해 전력 설비를 점검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무인 항공기 드론이 100여 미터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이나 들에 세워진 배전 철탑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력 설비의 상태를 곧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80m 정도 절탑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데 지금은 밑에서 드론을 띄워서 하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시간이 절감이 되고 사람이 떨어질 위험도 없고. 한국전력은 내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현장 실증을 거쳐서 자율비행 드론 전력 설비 점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 직원이 수동으로 드론을 조정하지 않고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면서 주어진 목표물을 촬영하고 전력 장비의 불량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GPS 좌표값을 입력하고 명령을 내리면 드론이 목표물을 2m까지 근접해 최대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점검 사업량을 좀 많이 할 수 있겠고 또한 전력 설비에 근접했을 때 회피 기능을 좀 추가를 해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 하반기부터 드론을 활용한 기술을 전국 사업소로 확대해서 전력 설비 진단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야생 진드기 감염 환자가 발생해 지역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달 여수에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오는 11월까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밭에 눕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사율은 10% 이내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 여사가 목포시 양동에서 태어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애환이 서린 가사, 한 곡조 가락에 담긴 의미를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중가요의 황금시대로 불리던 1935년 목포의 눈물이 일제 식민지 한민족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당시 목포는 항구를 기반으로 인구 6만을 넘어서는 신흥 산업도시로 성가를 높이던 시절 유달산, 노적봉, 사막도 등 목포의 구석구석을 담은 노래는 전국을 넘어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있는 지명들을 사용하면서 단순히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 목포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인 혜태가 프로야구 첫 우승을 하던 날 목포의 눈물은 응원가로 불렸습니다. 슬픈 응원가 목포의 눈물은 지역을 잇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기성세대가 생겼을 때 그 기억이 계승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세대 걸그룹들도 함께 부르는 목포의 눈물. 세기의 가수가 80년 전 남긴 유산은 희망을 연주하는 노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노래가 다시 또 있을까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로 굉장히 그냥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한이 느껴지고 그리고 묘한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우리 민족의 망향가로, 해방 후에는 호남의 애국가로 불리던 목포의 눈물. 세대를 뛰어넘는 명곡은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세계 제철소 가운데 4번째로 철 생산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철 생산량은 4,197만 톤으로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아르셀로미탈사와 중국 허베이 철강, 일본의 신일 철주금에 이어 세계 4위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생산량은 16억 2,100만 톤으로 2014년 16억 7천만 톤에 비해 2.9%포인트 줄었으며 중국의 생산량이 8억 380만 톤으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6학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교 검정고시를 오는 8월 3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순천 왕운중학교와 목포 애항중학교 등에서 치러지며 응시원서 접수는 이번 달 13일부터 17일까지 교육청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며 16일 오후 6시까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전통미를 살린 정원, 유선원이 준공돼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순천시는 한국적인 생활문화공간 발굴과 확산을 위한 시범공간 조성 사업의 하나로 장명 3길의 1,640여 제곱미터 면적에 전통 담장과 기와 담장 등 한국적 전통미를 그대로 살려낸 정원, 유선원의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또 오늘 유선원에서는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한 쌍에 대한 전통 혼례식과 함께 사랑가 공연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수 제주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한일고속이 연안해운업계 최초로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일고속 측은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고속은 지난 1977년 포항 울릉도 간 항로에 국내 최초 쾌속선을 도입한 후 40여 년간 연안여객 산업 발전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수 제주 간 신규 취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 기관사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40분쯤 여수 엑스포행 무궁화 열차를 운행하던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난 탈선 사고를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